자, 오늘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에 자리하고 있는 주유소, 해당 주유소 물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때부터 30 초반까지 거의 한 5, 6년을 주유소를 했거든요, 사실.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주유소의 생리를 저희가 좀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따라서 저희가 아는 지식을 이제 통해서 주유소를 선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 좀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물건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고요. 여기가 울산광역 시청, 울산이죠. 울산에서 온양 쪽으로 고속도로 타고 나와서 위쪽으로 경주 가는 고속도로 쭉 이렇게 가다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 경로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경로입니다. 근데 해당 물건은 지방도에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고속도로가 아닌 언양에서 요 사이길이 조그마한 게 있죠. 이게 지방도거든요. 지방도 따라서 쭉 이렇게 경주로 가는 길목 쪽에, 자, 보시면 KCC 울산 일반 산업단지 있거든요.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KCC 산단이 보입니다. 그 이제 지방도, 여기가 이제 고속도로고, 여기 언양에서 이제 경주 가는 길목, 여기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KCC 울산 일반 산단이 자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한눈에 보더라도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경주로 직행하는 사람들은 좀 이용을 덜 하겠다라는 예상이 가능하죠. 그죠? 자, 그렇다면 고속도로를 안 타고 지방도로를 이용할 사람은 요 주변에 공단이나 이런 조그마한 이제 산단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가는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두서면도 있고 중간중간에 두동면, 다른 쪽으로 빠지는 이제 길들이 지방도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쪽 차량들이 오가는 길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혹 보면 주말에 차량이 많을 때는 이쪽 이 고속도로가 조금 더 차량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방도로 가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물건을 보니까요, 여기가 이제 주유소인데, 주유소는 일단은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내 차선으로 주유소가 인근에 얼마나 있느냐가 사실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주유소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 차선이고, 해당 물건이 이쪽 차선이잖아요. 해당 물건지 차선으로 해서 앞뒤로 얼마나 주유소가 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아래쪽에는 한참 뒤에까지 없는 것 같고요. 위쪽에는 제가 쭉 보니까 대남 농공단지 여기 GS 있죠. 여기 하나 있더라고요. 거리는 5km 거리입니다. 그래서 경쟁 구도는 생각보다는 괜찮아 보여요, 제 판단에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경쟁 구도는 괜찮다. 두 번째는 가격을 봐야 됩니다. 가격과 차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자, 해당 물건지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쭉 올라가 보시면, 제가 아까 대남 농공단지 인근에 GS 칼텍스가 하나 있다고 했죠. 여기. 자, 여기가 5km 이제 위쪽에, 상행선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주유소인데요. 자, 요 주유소가 차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1시간 단위로 낮에 한번 보셔야 되고요. 퇴근길에 한번 보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중 주말 기준으로 한 번씩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차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래서 휘발유 기준으로는 한 30리터 기준, 그리고 큰 차 같은 경우는 많이 낮죠. 100리터도 넣고 80리터, 100리터 이렇게 넣는데, 어떤 차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휘발유 같은 경우는 30에서 35리터 평균 잡고요. 경유차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트럭이 오느냐 작은 트럭이 오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요. 일반 트럭 같은 경우는 한 40에서 50리터 보시면 되고, 큰 덤프나 이런 경우에는 뭐 당연히 100리터 훨씬 넘게 봐야죠. 자, 그렇게 해서 몇 리터가 소요되는지, 소비되는지를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가 부분, 여기 단가가 이제 걸려 있을 텐데요. 반대 차선하고 주변에 단가가 비슷한지 안 한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상행선하고 반대편에 내려오는 하행 차선도 아까 저기 해당 물건 옆으로도 SK 주유소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쪽에 단가 차이가 큰지, 단가가 일단은 뭐 3, 40원, 4, 50원 이렇게 차이 나면 안 돼요. 같은 라인에서. 이해되시죠? 그런 주유소들이 꾸준히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 한번 보실 만하다. 그리고 들어오는 차들 기준으로 제 단가를 한번 산정해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리터당 마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그래도 한 드럼당 200리터 기준으로 한 2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요즘은 셀프 주유소가 생기면서 가격 경쟁이 심해져서 예전만은 못하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셀프 주유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까 반대 차선도 셀프가 아니던데, 이런 경우는 주유원 하나 두고 운영을 하면서 드럼당 2만원만 남아줘도 계산이 나오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스탠드 물량을 한번 계산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탠드 물량 외에 이제 외상거래라든지 거래처 거래, 그런 것도 이제 그거는 하기 나름인데, 외상 물량 깔고 하면 내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이제 스탠드 물량, 차량 오는 것만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그런 어떤 사업 수완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매각 물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한 필지, 여기 보시는 그림에 한 필지.
자, 이렇게 해서 토지 면적이 540평 정도 나와 있어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추가 건축을 해도 될 만큼 넓은 대지가 한 200평 정도 있습니다. 옆에 이제 자, 이쪽에 커피숍이 한 곳이 운영되고 있고 옆에는 이렇게 비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자, 오늘 물건은 요런 상가 하나 더 지으셔도 되겠죠, 그죠? 그 정도로 괜찮습니다. 물론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올 수 있는 요 공간은 좀 마련해 둬야 될 거고요. 자, 토지 면적이 540평, 건물이 45평, 주유소 용지. 여기는 이제 주유소 용지라 해야 되는데 현황 주유소 용지인데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써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나 혹시 모르니까 물어보십시오. 이대로 지목 답인 상태로 소유권 이전해도 문제 없는지. 일반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경매를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현장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카페 운영되고 있고 여기는 비어 있죠. 자, 경계는 어디냐 하면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 그죠? 자, 여기. 자, 그래서 저 주유소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면적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 건축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주유소 용지입니다. 주유기가 현재는 2개가 있네요. 2개가.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유소 탱크도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고요. 안쪽에 이제 주유기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이제 등유용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스탠드 오는 차량들은 요 2개의 주유기를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는 차량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기 위쪽으로 이제 고속도로가 따로 또 있기 때문에 유동 차량 확인이 필요하고, 인근에 반경 5km 거리에 있는 주유소의 스탠드 물량 차가 얼마나 오는지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주유소는요, 사실은 이게 장사하기에 좋은 게 딱 한 가지예요. 재고 걱정이 없죠. 재고 걱정. 이게 뭐 썩기를 합니까? 아니면 뭐 넣어두면 결국은 계속 소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없고요. 단점이라면 가격이 민감하죠. 국제유가에 따라서, 그리고 현물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가격에 따라서 넣을 때 조금씩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나을 때 물량을 더 넣어놓고 뭐 이런 운용의 묘가 필요하죠. 그 외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주유소는. 그리고 인근 주유소들하고 가격도 적당하게 잘 좀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요령도 필요하겠습니다. 차에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거래처 배달을 한다거나 비도심에 이제 가정용 기름을 넣는다거나 그런 게 이제 부가적인 수익이 되죠. 자, 위치는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항공 촬영으로 모습 담아 봤습니다. 주유소 쪽에 이제 모습이 되겠고요. 뒤에는 주거 및 이제 1층은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캐노피 모습이고요. 주유기가 건이 이제 양쪽으로 2개씩 해서 총 4개, 8개 이렇게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네요. 자, 멀리서 모습 담아봤고요. 경계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대지고요. 저기가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요. 주유소 쪽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안쪽으로 요렇게 땅이 뻗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또 땅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주유소 정면 모습입니다. 캐노피 여기 조금 보수를 해야 되겠네요. 캐노피나 이런 페인트 칠 이런 거는 신규로 한다 그러면 정유사에서 아마 보수를 좀 해줄 거예요. 예전에 저희 때는 그랬는데 뭐 페인트 칠을 다시 해준다든지 뭐 도색이라든지 캐노피 기본적인 유지 보수도 좀 해주거든요. 그런 지원을 좀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진입하는 곳, 자, 이쪽으로 되어 있고 여기 땅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캐노피가 저 앞쪽에 있네요. 쪽에 남의 땅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각도에서 모습이고요. 자, 조금 멀리서 모습을 담아 봤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경계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경매지 보겠습니다. 2020 타경 13,795번 울산지방법원 본원이고요. 1월 19일 기일 잡혀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네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 666-2번지 그리고 667-5번지 되어 있고요. 답이 345평, 대지가 195평, 합해서 540평. 주유소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건물은 45평, 1층에 사무실, 2층은 주거용도인 것 같습니다. 감정이 9억 6천. 주유소 시설이 비용이 처음에 차릴 때 비싸거든요. 그런 것들이 감안돼서 감정이 된 것 같고요. 땅값은 제가 주변에 시세보니까 4억 살짝 안 되는 정도? 얼추 4억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재는 최저가 4억 7천, 절반가 떨어졌습니다. 4차까지. 땅값에 조금만 보태면 이 금액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땅값도 제가 보수적으로 이제 평가를 했는데, 자, 뭐 다른 내용은 없고요. 전부 다 매각 포함입니다. 그리고 세대주하고 소유자와 세대원 1명 전입되어 있고요.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물 토지 등기부도 문제 없고요. 자, 그러면은 거래가, 땅값. 자, 여기 옆에 땅이 작년 5월에 재작년 5월이군요. 64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거는 뭐 주유소 용지 대지니까 70 정도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자, 70만 원에 이게
540평이거든요. 자, 그러면 3억 7,800이에요. 3억 7,800. 4억 7천이니까 상당히 쌉니다. 주유소에 탱크 묻고 기반 시설 인허가까지 하면 비용 많이 듭니다. 분명히 싼 것만은 분명해요. 굉장히 많이 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이제 주유소에 차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리고 인근 반대편도 포함해서 주변 주유소의 가격 차이,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얼마나 좀 있냐, 편차가 심하냐, 가격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냐,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인근 이제 주유소에 들어오는 차량 좀 확인하셔서 몇 리터 정도 하루에 스탠드 물량이 소비가 되는지 그거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주유소가 앞으로는 점차 줄어들 수가 있겠죠. 전기나 대체 연료들이 뭐 10년이나 뭐 그 이후에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전국에 제가 할 때만 해도 13,000개, 13,000 몇백 개 됐는데 지금 11,000개 정도, 예, 10,000개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2, 3천 개가 이제 주유소가 없어졌죠. 그죠? 지금도 또 운영을 안 하는 곳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유소가 갈수록 나중에는 이제 어려워져서 결국은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대체 연료제가 자리를 잡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용도를 사용을 할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뭐 문제가 없겠죠. 근데 여기는 나중에 뭐 거의 10년이든 언제든 간에 장사를 잘 해먹고 나중에는 요걸 이제 원상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유소 같은 경우 이 정도 시설이면 한 5, 6천 정도면 꽤 부수고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하에 탱크 들어내고 토양을 이제 복구를 해야 돼요. 토양이 기본적으로 주유소는 스며드는 게 있기 때문에 오염도가 있거든요. 그거를 복구하는데 이 정도 면적이면 한 1억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억 한 5, 6천, 6, 7천 정도는 나중에 복구비로 들 수가 있다. 그것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뭐 주유소 뭐 몇 년 잘해 먹으면 그 금액이야. 큰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알고는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된 사람이 폐업을 못 합니다. 폐업하면 이거 토양 원상 복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좀 문제가 야기되고 있죠, 지금도. 자, 그 부분 참고를 하셔서 입찰 여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땅값만 해도 뭐 4억 정도 되니까 저는 뭐 괜찮다라고 봅니다. 주유소 장사만 조금 그래도 될 만한 집이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추가드리자면 요 주유소가 셀프 주유소더라고요. 처음엔 몰랐는데 저희가 사실 이건 제가 가본 게 아니라 저희 팀장님이 다녀왔는데 주유기가 셀프 주유소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근에 이제 5km 근방에 더 가면 아까 비교 대상이었던 GS 칼텍스는 셀프가 아니었습니다. 셀프인 것과 아닌 것은 사실은 마진율에서 조금 차이가 나죠, 그죠? 인력이 아무래도 충원이 덜 돼도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좀 있겠습니다. 셀프, 처음부터 셀프는 아니었을 텐데 주유기를 셀프로 바꾸고 운영을 잘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여건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셀프가 훨씬 나아요. 요즘은 단돈 뭐 5원, 10원이라도 리터당 싸면 셀프 주유소로 더 들어오죠, 사람 심리가. 그래서 해당 물건은 영업하기에도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로 현장 영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주유소 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주유소가 오늘 해당 물건인데요. 해당 물건지 앞쪽으로는 KCC 울산 일반 산업단지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쪽 앞쪽에 건너편, 길 건너편에 오늘 해당 물건이 자리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물건 앞쪽으로 4차선 도로가 이렇게 나져 있고요. 물건지에서 오른편에는 이렇게 근린 상가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카페 한 곳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공실이 있네요.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대략 한 이쯤이 물건지 경계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 왼쪽으로 해서 토지 전체하고 주유소까지 오늘 해당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 540평에 건물 면적 45평 되겠고요. 준공 연도는 1992년도로 조금 다소 연식이 있는 그런 주유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뭐 운영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죠. 네. 안쪽에는 뭐 책상하고 의자 하고 그렇게 건축기류들이 조금 남아 있네요. 자,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